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3년 전세계 최고의 폼을 가진 중앙수비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크리스텐센입니다. 센터백으로 실수 없이 전부 잘한 크리스텐센이 전세계 센터백 탑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크리스텐센은 2022년 7월 첼시에서 바르셀로나로 팀을 옮겼습니다. 188cm의 장신을 앞세운 크리스텐센의 강한 수비력은 바르셀로나가 가장 원하던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비 감독은 아라우오, 피케와 함께 크리스텐센을 센터백 핵심으로 삼아 한 해를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텐센은 한 시즌 동안 활약상 자체는 최고라는 찬사를 줘도 부족함이 없었죠. 그러나 부상이 문제였습니다. 챔스 조별리그에서 부상으로 빠져 피케가 선발로 나와야 했고, 피케는 처참한 폼을 보여주면서 바르사는 조별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텐센이 전세계 랭킹 탑 10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시즌 전체를 보면 라리가에서 가장 무난했고 안정감이 있는 수비로 바르셀로나의 리그 최소 실점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크리스텐센이 선발로 나서면 바르사는 20경기 중 17승 2무 1패를 기록하는 철의 수비를 보여줄 수가 있었죠. 9위는 티아고 실바입니다. 2023년 첼시 팬들이 티아고 실바를 가리켜 하는 말, 이 병신팀의 유일한 희망. 1984년생으로 만 39세 수비수인 티아고 실바는 당장에 은퇴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지만, 센터백으로는 작을 수 있는 181cm라는 키에 세계에서 가장 거친 축구리그로 알려져 있는 이 필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위는 안토니오 리디거입니다. 신장 190cm의 독일 센터백 리디거는 2022년에 첼시를 떠나서 레알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첼시는 한 시즌 만에 팀 내 중요한 수비자원 2명이 공짜로 라리가로 떠난 셈이었죠. 리디거는 라리가 첫 시즌이었고, 시즌 초 레알 수비 체계에 다소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레알 수비 체계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밀리탄과의 호흡도 맞아떨어지면서 마침내 다비드 알라바의 주전자리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 거함이 리그 우승과 챔스 우승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긴 했지만 클럽 월드컵, UEFA 슈퍼컵, 코파 델레이 우승에 적지 않은 공을 세운 수비수가 되었습니다. 리디거의 가장 빛났던 순간은 맨시티와의 챔스 준결승 1차전. 경기 내내 스피드와 체력면에서 홀란드와 어깨를 나란히 했고 무득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마르카는 당시 51득점을 기록 중인 홀란드를 막은 리디거에게 10점 만점의 평점을 주었습니다. 7위는 마갈양리스입니다. 이제 2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이 브라질 센터백은 지난 시즌 아스날이 리그 우승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아르테타 감독이 4년차에 접어들면서 만든 팀의 완성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이 4년이란 기간 동안 마갈양리스가 리그 정상급 수비수로 성장을 했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아스날 수비수 중 살리바가 월드컵 후 떨어진 폼과 부상 때문에 아스날의 성적은 곤두박질 쳤지만, 그 와중에도 마갈양리스는 한결같은 활약으로 팀의 대들보역을 자처했습니다. 192cm에 가까운 키로 마갈양리스는 아스날의 시즌 14번의 무실점 기록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공격에도 3골이나 득점을 해냈습니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완벽해지는 그의 모습 때문에 다음 시즌 또 어떤 진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6위는 로날드 아라우오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크리스텐센이 부상으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듯이 아라우오 또한 폼은 전세계 탑클래스의 센터백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쉬운 것은 역시 부상이었습니다. 활약만큼은 리그 최고였음에도 그도 챔스 조별리그 기간에 부상으로 이탈했고, 시즌 3번의 이탈 그리고 빌드업 때 패스미스가 그의 결점이었습니다. 이 결점을 제쳐준다면 수비력만큼은 리그 탑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해가 갈수록 성장하는 능력 또한 매서웠죠. 피지컬을 이용한 강한 수비와 발밑도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또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엘클라시코 경기에서 비니시우스의 담당 일진스러운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시즌 건강한 모습으로 풀타임을 소화한다면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더 이름값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위는 우파메카노입니다. 2021년부터 바이언에 합류한 이 프랑스 센터백은 엄청난 스피드와 피지컬 그리고 패스를 통한 빌드업까지 다양한 툴을 가진 선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즌 초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면 점점 발전된 모습으로 전반기에 실수를 만회했으며, 후반기엔 챔스 맨시티와의 경기를 제외하면 물샐 틈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시즌 중에도 끊임없는 성장세를 보여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바이에른 뿐만 아니라 프랑스 국대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2022-24 시즌 통해서 가장 발전을 많이 한 센터
센터백이기도 했는데 다만 챔스 같은 큰 경기에서의 실수 때문에 평가를 많이 깎아먹은 게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한 경기에서 크게 무너지면 끝도 없이 정신줄을 놓는 것만 고친다면 월클급 수비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4위는 더 리그2입니다. 먼저 2023년에 더 리그2를 보기 전에 우린 그의 전 소속팀 유벤투스에서의 활약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알레그리를 다시 데려오고도 3시즌 연속 챔스 16강에 그쳤고 유벤투스의 리그 독주체제도 막을 내렸으며 더 리그2 본인은 부금부터 하는 모양새였지만 결국 팀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이 이 바이에른 뮌헨이 되었는데 분데스리가 첫 시즌임에도 흔들리지 않은 탄탄한 수비 퀄리티를 보여줬고 시즌 최고의 영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 한 번의 보상도 없이 수비진의 리더로 팀의 위기를 여러 번 구해주었습니다. 뮌헨이 리그 막판 우승을 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1등 공신이 바로 이 더 리그2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3위는 밀리탕입니다. 2021년부터 레알의 주전 센터백이 된 밀리탕은 레알의 리그 챔스 우승의 핵심이 되면서 단숨에 리그를 뛰어넘어 월드클래스급으로 떠올랐습니다. 알라바, 리디거 등과 호흡을 맞추면서도 결코 파트너 차이를 없게 만들었고 패스의 퀄리티 또한 센터백으로는 리그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더불어서 공중볼 경합을 통한 득점력까지 우상향을 그려주면서 천천한 수비수로 거듭났죠. 시즌 후반기의 극막판 고진만 제외하면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었고 실수 또한 전 시즌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카르바할 대신 우측 수비수로도 땜빵으로 들어가 뛰기도 했는데 오버래핑, 롱패스까지 수비 포지션 어디에 둬도 될 만한 축구 지능까지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라모스 바란이 떠난 레알의 새로운 수비 리더로 앞으로 오랜 시간 팀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2028년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2위는 김민재입니다. 33년 만에 나폴리에게 기적적인 리그 우승을 안기고 팀을 떠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김민재는 역대 아시아 수비수 중에 최고점의 시즌을 보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ESPN 역시 그를 세계 10대 센터백 중 한 명으로 묘사했는데 시즌이 끝나자마자 유럽의 빅클럽들이 김민재 영입에 달려들었고 결국 최종 승자는 독일에 거한 바이에른 뮌헨이 되었습니다. 뮌헨이 김민재를 선택한 이유는 리그에서의 철옹성 같은 수비력도 한몫했지만 챔스 무대에서 보여준 경쟁력 때문이었습니다. 김민재는 2022-23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550분 동안 단 한 번의 돌파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리디거와 함께 유의한 기록이죠. 뮌헨으로 이적하게 된다면 뮌헨은 더 리그2 우파메카노 그리고 김민재까지 엄청난 스피드를 가진 센터백 때문에 라인을 더 올려 공격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대망의 1위는 후뱅 디아스입니다. 2023년 맨시티가 트래블이란 역사적인 큰 획을 긋는 가운데 가장 수비에서 영향력이 큰 선수를 꼽으라면 단연 후뱅 디아스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ESPN이 꼽은 올해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 센터백 1위에 선정되기도 한 디아스는 2010년대 후반 EPL 최고의 센터백 반다이크의 계보를 이어받으며 세계 최고 센터백으로 올라섰습니다. 중앙 수비수의 가장 큰 미덕인 무엇보다 꾸준한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강팀들을 상대로 더욱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디아스가 빠지거나 한다면 수비력의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게다가 이제 팀을 떠나게 되는 균도원의 주장자리를 이어받을 만한 리더십까지 갖추었죠.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비수였던 뱅상 콤파니가 2019년 팀을 떠난다고 했을 때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아스가 그 자리를 넘겨받아 불안정한 수비를 해결하고 챔스 결승으로 팀을 보냈고 또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아칸지 스톤스 등 맨시티엔 좋은 수비수들이 있었지만 중심을 잡아주는 디아스의 존재는 대체 불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10년대 초 EPL 스타 중 하나로 기복이 심한 선수로 잘할 때와 못할 때가 극명하게 갈렸던 아트사커의 불량아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